섹시 내 손으로 널 없애야겠어. 밤에 고요를 짖으며 울린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핸들 위에 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는 나영은의 얼굴엔 처참할 정도로 뒤틀린 질투와 후회 그리고 기이한 안도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럴 수 없어. 나영은은 중얼이듯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범수와 독고세리 그리고 어린아니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그 순간부터 나영은의 내면은 질투와 집착, 후회와 상실감 속에 점점 가라앉고 있었고 결국 그 끝은 셀이라는 존재를 향한 무시무시한 충동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오범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퇴근 후 한이를 데리러 갔을 때 시터님이 아이를 늦게 데리고 나오시고 동기가 우연히 백화점에서 영은이 어떤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한이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휩싸여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이야 손에 이게 뭐야? 한이의 손에는 영은과 미국 유학 시절 영은에게 범수가 선물한 머리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끈을 본 범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나영은이 다시 한이 곁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범수는 영은의 현재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말문을 열기까지 꽤나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영은 씨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던가요? 예를 들면 외출이 잦아졌다거나. 그 남편은 곧장 반응했습니다. 요즘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핑계는 되지만 전부 애매해요. 무슨 일이시죠?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영은이 자신의 딸 한이를 만나러 무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아이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기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영은은 오범수를 찾아와 미친 듯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내 남편에게 다 털어놔? 당신이 날 뭘로 보고? 오범수는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영은 넌 내가 한 짓은 생각을 안 해. 넌 이제 한이 곁에 있으면 안 돼. 넌 엄마 자격이 없어. 더는 혼란 주지 말고 제발 한이 주변을 떠나. 그러나 나영은은 그 말이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 범수의 아내였던 자신에게 지금은 다른 여자를 한이의 엄마로 인정하라는 말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영은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이는 자신이 낳은 아이였고 범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한이는 내 아이야.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이라고. 영은 뒤돌아 걸어가는 범수의 뒷모습에 소리쳤다. 영은은 범수와 한이가 웃고 있는 모습에 셀이가 겹쳐진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영은은 한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매일 같이 독수리 술도가 근처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독수리 술도가 앞을 서성이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범수가 독고세리를 아주 사랑스럽게 안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우리 너무 오래 돌아왔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범수는 그날 독고탁에게 찾아가 딸을 맡겨달라는 진심을 전했다. 제가 세리를 아낍니다. 그리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꼭 허락받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사랑을 설득했고 드디어 그날 독고탁이 범수에게 세리를 잘 부탁한다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다. 모두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영은이었습니다. 범수가 세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범수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옛날 자신에게도 들려주던 목소리였기에 더욱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나영은은 이제 두 사람의 결혼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그때부터 세리를 괴롭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기 시작했다. 알바를 그만둔 세리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은은 세리가 면접을 보려는 회사마다 연락을 돌려 안 좋은 루머를 흘렸습니다. 독고세리 지원자는 학교에서 유부남 교수님과 스캔들이 있었던 여자인이 채용을 고심해보라며 방해했고 세리가 범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일부러 작은 사고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안에서 유부남 교수를 꼬신 불륜녀라는 익명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출처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범수와 세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일들을 함께 이겨냈던 범수와 세리는 이번엔 둘만의 유대감으로 이건 역시 또 다른 고비일 뿐 절대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영은은 직감하였다. 여느 때와 같이 당당하게 한이를 보기 위해 범수를 찾아온 영은은 범수와 세리 그리고 한이 셋이서 행복하게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멀리서만 보면 다복하고 행복한 단란한 가족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활활 타오르는 질투심. 나를 사랑하던 범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을 수 없지만 내 딸인 한이가 저 여자의 딸이 되는 것은 더 참을 수 없었다. 영은은 다시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대체 왜 한이와 범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야? 너 정말 저 가난하고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도 나처럼 도망가게 될 거야. 절대 못 버틸 거라고. 독고세리는 결심한 눈빛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버린 그 아이 내가 지키겠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요. 영은은 비웃으며 말한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에 애까지 딸린 남자가 왜 좋은 거야? 결혼해봐. 네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저런 가난한 집에 들어가 남의 아이까지 키우며 살 수 있겠어? 절대 못할걸? 너도 나처럼 도망가게 될 거야. 범수씨가 나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니? 나에게도 그런 순정을 모두 보여줬어. 너도 나랑 똑같이 될 거야. 그러자 세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과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영은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범수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저 여자에게 듣다니. 이성을 잃은 그녀는 차를 몰고 그대로 세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 그리고 둔탁한 충돌. 세리가 그대로 돌을 위에 쓰러졌고 나영은은 혼신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온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입가엔 기이한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 시각 우범수는 계속해서 세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매번 한이를 찾아가는 영은의 행동이 신경 쓰여 한이의 기저귀 가방에 위치 추적기를 넣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그 가방을 세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위치를 확인한 범수는 곧장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도로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리야, 내가 왔어. 나야 교수님이라고 불러야지. 제발 눈 좀 떠봐. 그 순간 범수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 죄책감, 두려움, 후회, 그리고 분노. 그는 곧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 시간 영은이 달리고 있는 것 단지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나영은은 자신의 죄책감과 현실 그리고 망가진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창문 밖으로는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들이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얼굴, 차가 부딪히는 순간의 눈빛, 넘어지며 뻗어가던 두 손, 그리고 그 고요한 피. 그녀는 뺨을 때리듯 스스로의 얼굴을 치며 중얼했습니다.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겁만 주려고 했는데 왜 그랬지 왜. 차는 점점 외곽으로 빠지고 있었고 나영은은 어느 순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듯 나중에는 비명을 내지르듯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은 터져 나오듯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레 울리는 벨소리 하나. 나영은의 핸드폰에는 경찰의 발신이 아닌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메마르고 감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나영은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빠르게 움직인 경찰은 세리를 치고 달아난 영은의 차를 찾았습니다. 세리를 치고 달아난 차량이 나영은 명의의 차라는 것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실도 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범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영은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는 독고탁과 장미애가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범수를 보자마자 뺨을 때리며 지켜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뭐하는 놈이야 너. 그러자 범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범수는 그 길로 의사를 찾아가 제발 세리만 살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담당 의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범수는 밤새 중환자실의 문 너머를 함께 바라보며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세리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피부는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오범수는 병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작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세리야, 넌 내게 가족이란 게 뭔지 가르쳐준 사람이야. 한이에게 엄마가 되어준 사람이고 나에게는 삶을 다시 살아볼 용기를 준 사람인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속엔 그녀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던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이야. 넌 한 번도 날 재촉한 적 없고 내가 준비되길 기다려줬는데 난 너한테 너무 늦었나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범수는 순간 착각인가 싶어 몸을 움찔했지만 다시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손끝이 아주 약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나야. 범수야, 들려? 내가 왔어. 절대 널 놓지 않을게. 세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은 희미했고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범수의 눈물이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세리는 병실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범수가 끓여온 죽을 떠먹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서 다시 교수님을 보고 있는 거 맞아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더는 아무 일도 없게. 약속할게. 그리고 한이가 세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데려왔어. 세리는 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활짝 웃는 한이를 보고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시간 영은은 낯선 모텔방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생각조차도 단지 눈앞에 흔들리는 형광등의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무너진 후였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자신의 얼굴조차 거울에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내 엄마야 라는 말만 반복해서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나영은은 말없이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심각한 해리 상태와 조현적 증세가 나타났으며 결국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분류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 조치를 받게 되었다.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범수와 세리의 사랑의 결실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각색된 이야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